안녕하세요. 예.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저는 여러분하고 세법을 공부하게 될 정석진 세무사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답변하면 안 되는데. 뵈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마음은 어떻게 다 잡았습니까?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프린트물 강의 진도표 다 받으셨을 거고 또 하나가 그 입문서 받으셨죠? 그 입문서는 제가 썼습니다. 그 입문서를 더 요약한 거, 요게 핵심 요약 A를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학원 나왔을 때 이게 빠트리는 거 없는 거 잘 챙기시고. 자, 진행해 볼까요? 오늘 첫 시간인데 진도를 뭘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정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답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피와 살이 되는 걸 전달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목소리 좋네요. 대도 잘 하시고. 제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법 공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과연 정석진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쑥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이 들으셨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거 아시죠? 1차에는 개론, 민법 각각 40문제씩 출제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는 이렇게 1교시 과목이 있고 2교시 과목이 있죠. 1교시 과목에는 중개사법, 공법 각각 40문제 출제하고 자 그런데 이제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2교시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시법하고 세법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과목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문제 봤더니 다른 거는 다 40문제씩 나오죠. 근데 봤더니 공시법은 24, 세법은 16문제 나옵니다. 좀 궁금한데 더하기 가능하십니까? 24에다가 16개 더하니까 40문제죠. 40문제.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시하고 세법은 별개의 과목이냐고. 아닙니다. 하나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 넘었을 때 합격한 건 아시죠? 그리고 꽈락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더라. 그러면 평균이 60점 넘어도 꽈락이니까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여기 봤더니 공시법하고 세법이죠. 그러면 공시법하고 세법 꽈락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40점 미만인가 이상인가 그거 따지는 겁니다. 각각을 갖고서 40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거 꼭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세법은 어려운 거 없고 칠판을 보시면서 어디쯤에 있는가 그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힌트는 색깔을 칠해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세법이죠. 1차 과목이다, 2차 과목이다. 2차 과목. 그리고 세법은 몇 문제 출제하는가? 16문제. 여기에 있는 거 시험장 가서도 잊지 마시고. 네.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세법이란 단어 안 썼죠.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세금제 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떤 세금 들어보셨습니까? 양도세? 적혀져 있으니까? 네. 양도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그래도 이렇게 잘 보이나 봅니다. 근데 또 기타 등등 들으신 거,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그런 걸 통틀어서 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것은 이것만 출제합니다. 뭐만 출제하는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출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할 파트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초 개념부터 설명드릴까요? 갑이 토지를 샀습니다. 샀다를 뭐라고 부르는가? 취득을 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저랑 대화를 나눌 때 꼭 지켜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땅 그런 단어 쓰지 마시고 토지. 그리고 돈을 주고 샀다.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는가? 취득. 빠르게 그런 용어가 필요합니다. 또 어저께 민법 진도 나갔죠. 또 민법 하시다 보면은 세법 시간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땅을 샀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를 매수를 했다. 이런 단어 씁니다. 세법 시간에는 매수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취득. 그래서 빠르게 각 과목별로 그 과목에서 쓰이는 용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억에 취득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을한테 이 토지를 2억을 받고 팝니다. 자, 그러면 팔았다를 뭐라고 부르는가? 양도. 그래서 샀다는 취득, 팔았다는 양도. 자,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을 한 거죠. 취득. 자, 그 다음 누군가는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을 때 무슨 단어 쓰는가? 보유를 한다. 이런 단어 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역시 나왔는데 한 달 전에 출제했었습니다. 칠판 보시면서 취득은 취득, 가지고 있는 것은 보유, 파는 것은 양도. 이런 단어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 무슨 세금을 내는가? 양도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을의 입장에서는 땅을 돈 주고 샀죠. 취득했을 때 무슨 세금 내는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리고 보유를 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 무슨 세금을 내는가?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 세금을 통틀어서 무슨 단어를 쓰는가? 조세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조세. 그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 바로 조세총론입니다. 조세총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건데, 자, 좀 전에 제가 뭘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조금 전까지 집중 잘 하시다가, 칠판에 보실 때 항상 제목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으로서 세법 전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만 다룬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조세총론.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시험 범위 아니고, 증여세 시험 범위 아니고, 부가가치세 다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 공부하실 때 어떤 법조문이나 어떤 내용 공부하실 때 상속세가 나오고 증여세가 나오고 부가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다 던져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 시험은 이 범위에서만 출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10분 지났는데요. 10분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복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싫어하시던데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중간중간에 복습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야만 됩니다. 자, 칠판 보시면서 세법은 우리 시험에 1차 과목이다, 2차 과목이다? 2차 과목. 맞췄습니다. 몇 문제 출제한다? 16문제.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세목에서 몇 문제 출제할 것인가? 이거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1페이지에다 적어볼까요? 자, 양도세에서는 5개에서 6문제 출제합니다. 5개에서 6개. 그리고 취득세는 3문제. 그리고 재산세도 3문제.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 등록면허세는 1문제. 그리고 조세총론 한 2문제 정도.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은 2차 과목으로 공시법하고 묶어서 한 과목이 되고, 그리고 16문제 출제하는데 어디에서 얼마큼 출제할 것인가? 양도세 5개에서 6개,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조세총론 2문제가 출제됩니다. 혹시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뭐 알더라도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좀 지어주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할 건데 세법은 2차 과목으로 16문제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서 몇 문제 출제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의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파트부터 공부를 시작할까요? 양도세요? 왜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럼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양도세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칫소리. 네. 자, 두 번째는 어디 공부해야 될까요? 취득세. 세 번째는 재산세. 이게 시험 공부 전략이라도요, 가장 마이너한 파트부터 먼저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하나 조세총론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건물이 만약에 한 5층이더라.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이렇게 계단 밟아서 올라가죠. 또 칠판 보시면서 야, 여기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니까 얘부터 공부해야 되는가? 세법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법은 여기부터 공부하더라 그러면 학을 띄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년간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합격을 이끌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부터 했더니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양도세부터. 그리고 조세 총론은 다른 거 다 공부하고 나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엮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안 돼 있더라. 그 상황에서 조세 총론 먼저 진도 나가면 서로가 좀 답답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저도 양도세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그 취득세 나가고 여러분 그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공부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년을 통틀어서 질문 많이 나오는 거 오늘 첫 시간에 아예 다 까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니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포기하겠다고.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한 문제 차이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시절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편하게 버렸던 그 한 문제가 또 공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한 문제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뭔가? 각각의 파트에서 나오는 출제 문항수 그 범위까지만 양까지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세 부분 공부했더라. 등록면허세는 3분의 1인 3분의 1만 공부량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강의를 통해서 3분의 1 정도 투자했을 때 한 문제를 맞추게끔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등록면허세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포기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출제하는데 공부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분위기 좀 파악해 주시고 그 한 문제가 어떤 건데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이렇게 살짝만 연결하면 아주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그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은 한 문제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 조세 총론은 두 문제인데 위에 거 갖고 다 정리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서먹한 시간인 거 아십니까? 서로가. 네. 그런데 저기 안 물어내요. 동영상 듣는 분들 조금 전에 우리 약속했습니다. 한 문제라도 포기 안 하기로 같이 따라주시고, 그리고 진도 양도세부터 나가기로 우리 결정 내렸습니다.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꽝꽝꽝 두드렸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법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이겁니다. 공부 범위를 줄여라. 프린트가 없습니다. 공부 범위를 줄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세법을 공부할 때 A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A라는 타입은 한 요 정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B라는 타입은 이만큼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A 타입을 좋아하십니까? B 타입을 좋아하십니까?
A타입이요? ESP 오셨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세법은 세법답게 공부해야 되는데 세법은 B만큼 이렇게 많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저 굉장히 속 탑니다. 저는 철저하게 A만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A만. 그런데 요만큼만 강의해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제 강의량이 적다고 다 다른 걸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B 같은 거 강의 안 하고 A만 강의할까요? 저도 강의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된 파트 A를 잡아서 그것만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시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좁혔는데 그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의 범위를 줄여서 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1년 동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A를 강의하는데 혹시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나온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는가. 시험 앞두고 막 이제 각 학원에서 모의고사 내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이런 데서 내는데 그 문제를 갖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얘기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고 또 더욱이 저도 그런 내용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나중에 세법 공부 범위를 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세법에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단수 남기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몇 문제 출제한다 그랬었죠? 16문제인데 한 3년 전 4년까지는 단순히 암기만 해도 반은 맞았습니다. 반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작년부터 사실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단순 암기했더라. 그러면 반타작도 못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렇게 암기한 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 암기만 시키면서 강의할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점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그때 그 전환시키는 과정을 잘 쫓아오시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 가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 강의를 듣고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희도 그냥 1년 내내 단순 암기,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것만 1년 내내 암기할까요? 그런들 세법은 반타작도 안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세법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저 역시도 나이를 먹으면서 몸은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유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유연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 좋은 건 뭔가? 머리는 유연해집니다. 세법 공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은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라. 이게 제가 드린 답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의 유연성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시간부터 숫자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더하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연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가지고 고득점으로 갈 것인가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2 더하기 x는 5입니다. 2 더하기 x는 x 값은 얼마일까요? 3? ESP 오신 거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x는 5다. x 값은 3. 또 제가 뭐라 그랬죠? 또. 근데 여기서 뭔 또야? 3이면 끝나지. 그러면 세법은 16개 중에 많이 맞아야 4개, 5개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3을 만드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1 더하기 3, 5 빼기 다 3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등등.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이 최근에 나오는 세법에서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세법은
두 자릿수 못 받습니다. 많이 맞아야 7개, 8개. 예? 그럼 우리 또 오늘 약속하고 시작할까요? 아까 진도는 양도세부터 나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순 암기만 해서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7개, 8개 맞을까? 아니면 조금은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넘어서서 이런 유연성을 키워가지고 세법 고득점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그냥 고득점으로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세법 공부하는 방법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부 범위를 줄여라. 그럼 공부 범위 줄일 때 얼마큼 줄일 것인가? 기출문제 위주로. 나머지 파트는 다 버려도 괜찮다. 두 번째는 단순 암기 안 되고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해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풀어나갈 것이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쑥스러운 시간, 저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세무사로서 지금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오늘 주석에 말씀드릴 것은 제 이겁니다. 강의 목표.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마켓에서 공부 많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최소 시간 공부하다. 그리고 나서 최대 효과를 얻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전달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세법은 이해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한가? 사례로서.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세법은 별거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강의 목표입니다. 참석하십니까?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로만 저 강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그 공인중개사 세법 강사 중에 저만큼 세법 공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험이 몇 번이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 줄여가지고 어차피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거는 안 거듭니다. 철저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을 위해서만 강의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뭐 다른 시험에 출제된 거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2가지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칠해왔고. 색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이런 사이트, 방문각 홈페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카페 없냐고. 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플 안 까냐고.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카페도 오고 밴드도 오고 어플도 가고 막 다니다 보면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싫어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소통하기 위해서 밴드를 하나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년 시험 대비 다시 시작합니다. 이따가 오후 2시부터 하루 한 문제가 나갑니다. 그 문제 꼭 좀 풀어두시고 매일 나갑니다.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자,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또 1년 스케줄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입문서 책을 받으셨는데 이 입문서는 제가 썼고 그걸 압축한 거 핵심 요약집 일단 A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도 방문각에서는 제가 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요약집을 또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집으로 먼저 틀을 잡고 그 다음 기본서를 내년에 볼 겁니다. 기본서에서 볼 파트만 제가 체킹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같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그 제가 냈던 요약집이 거의 품절인 거 아십니까?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수험생 위주로 쓰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그 이론 파트 있고 각 파트마다 기출문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른 문제 안 싣고 오로지 기출문제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시험 대비로는 저 다이어트 할 겁니다.
작년까지는 관련된 파트에 기출문제가 10년 전 거, 이상 거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대비 10년까지 기출문제만 요약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그 전 거 어떻게 되냐고. 전 얘기합니다. 최근 출제 경향과 경향이 바뀌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 예쁘게 입고 오신 거죠? 저 나름대로도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옷은 있어도 매번 꺼내서 입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감하게 내년 요약집부터 될 것인가 10년치까지만 요약집을 실 것이고 그 전거는 아예 다 뺄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역시 그렇게만. 왜냐? 최근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월달, 4월달에도 역시 기본서에다가 요약집 밝혀질 것이고 5, 6월달에도 기본서의 요약집, 7, 8월에 요약집, 9월달, 10월달에 뭐 동형 모의고사 뭐 여러 가지 볼 텐데 그때도 요약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십니까? 칠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뭡니까? 요약집이요? 오, 찾으셨네요. 세법은 그게 실력입니다. 뭐 몇 프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거 찾는 거.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요약집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또 이렇게 봤더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보다 내년에는 좀 그 양이 줄 거다. 기출문제 10년치만 할 것이고 그걸 갖고서 시험 때까지 아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못해도 한 20번 이상 풀 것이고 나중에 그거 다 암기실 겁니다. 10년치만이 돼도. 그럼 시험장 가면 역시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최근 기출문제가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문제 나왔더라. 이상한 문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포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그 이상한 문제까지 맞추고자 공부하자고. 저 여러 번 해봤지만 매번 틀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험이 이렇게 출제했는데 내년 시험 준비할 때 이거 다 공부하더라. 그러면 실제 시험은 저쪽에서 출제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16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가 매년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도 없고 또 다른 민법도 공부해야 되고 개론도 공부해야 되고 공법도 공부해야 되는데 세법에만 올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정답은 이겁니다. 마음을 그냥 내려놓자. 세법은 16개 중에 많이 맞춰가지고 12개나 13개까지만. 더 이상은 못 맞히게 냅니다. 참고로 저도 양심선을 하면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10월 26일 날 시험 봤는데 그 문제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16분 안에 못 풉니다. 막 풀면은 몇 개는 틀립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세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못 풀게끔 지금 문제 내고 있대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많아야 2개에서 3개. 그럼 대처 방은 뭐 하는 거야? 그 2, 3개 그냥 포기하자. 대신 나머지 갖고 점수 확보하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석.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을 쉽고 편하게 합격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딴 데가 박수 치던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잠시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